저는 지쿠아스를 왜 끝까지 봤냐면 이거 나름 제작진 측에서는 올드 팬하고 뉴비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애니를 목표로 했다라고 얘기했거든. 아니 뉴비가 볼 수가 없잖아. 아 진짜 아니 야 10개 이상 보는데 분기에 이게 적게 보는 거야?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이 이상 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제 제가 보통 많이 하면은 분기 하나에 막 영상 5개씩 뽑고 했거든요. 미리 보기, 초반평가, 뭐 첫인상, 초반평가, 중반평가, 후반평가 막 티어리스트 하면 막 6개씩 뽑고 막 그랬는데 너무 뇌절 같아서 앞으로 후반평가는 티어리스트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보통 결말에서 평가가 갑자기 급변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안 본 것들하고 제가 중간에 이탈한 것들은 다 빼놨습니다. 일단 밑에 있는 것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 17, 18, 19, 13개거든요. 13개라서 뭐 이 정도면 뭐 분기 얘기할 정도는 된다. 다들 또 분기 다 많이 안 보시잖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서머 포켓츠는 뭐 사실 후반 가서는 좀 대충 봤고요. 뉴비들이 먹기에는 그냥 취향도 취향인데, 그러니까 게임을 하신 분들한테만 좀 어필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이거 초반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애니가 딱 10년 전에 나왔으면은 명작이야 진짜로. 이거는 이 표현이 구라가 아니야. 비질렌티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비질렌티라는 작품에 대해서 만화책을 좀 찾아봤는데 이 비질렌티가 정확하게 후반에 몰빵한 애니야. 후반 진짜 대기만성 몰빵 애니라서, 작품이라서 지금 파트에서는 크게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 고점이 나올 수가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후반에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비더 구간이기 때문에 막 엄청 재미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다른 애니에 비해서 뭐 엄청 내세울 게 있는 애니는 아니다. 진짜 중간점이다. 비질렌티보다 재밌으면은 재밌고요, 비질렌티보다 재미없으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신데그레 정말 말다리 할 수 있는 필살기. 옛날부터 1, 2기, 2기, 3기 외전 극장판 나올 때부터 사실 신데그레는 이 시리즈의 진짜 최종 병기, 진짜 이런 느낌의 작품이었어요. 신데그레가 애니화 되는 순간이 말다리 망하는 순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로 되게 좀 기대치를 많이 품었던 시리즈이기도 했고, 근데 생각보다 일찍 나왔어요. 3기가 진짜 조져버리면서 생각보다 일찍 나왔는데 진짜 그 기대 충족치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신데렐라 그레이가 다른 우마무스메 애니랑은 다른 점이 일단 확실하게는 달리기만 다루지 않는다는 거. 여태까지 말달의 그 원초적인 요소와 전체는 일단 경주였어. 그냥 경주 하나만 무조건 일직선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신데렐라는 생각보다 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진짜 그 캐릭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좀 다양하게, 오히려 이 시리즈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게 작용하는 것 같고, 뭐 우리같이 이제 게임 하셨던 분들이나 조금 시리즈 팠던 사람들이야 이제 원본 그 마이들 막 스토리 따져가면서 이제 그렇게 덕질했지만, 애니만 보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더비 할 때도 저는 그렇게 연출을 할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오구리캡 그 원본 스토리를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더비 할 때 진짜 오구리가 뛴 줄 알았어. 오구리가 뛴 줄 알았는데 막, 야 이게 사실 이프였구나, 그런 연출들. 저 진짜 쇼킹했어요. 개그씬도 적당하게 넣어주면서 귀여운 장면도 적당하게 넣어주면서도 이게 미국에서도 신데그레가 생각보다 히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게임 안 하는 사람들, 물론 우마무스메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뉴비들조차 수용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반증이라고 난 생각을 해. 약사, 물론 약사가 애니화 전부터 되게 인기 있는 작품이었어요. 소설부터 해가지고 코믹스로도 엄청 흥행을 해가지고 사실 왜 애니화가 안 되지 싶은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었는데, 1기, 2기까지 이어지면서 그 흐름을 보니까 아 이게 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약사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추리물인데 어렵지가 않아.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옴니버스 같으면서도 전에 이야기했던 스토리들이 나비 효과로서 꼭 작용을 해. 거대한 빌드업을 거치면서 캐릭터가 다시 추가가 되더라도 되게 어색하지 않게끔
서서히 그 늘려가는 그 빌드업이 되게 인상적이고, 마오마오도 노력하지 않는 천재형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또 스토리를 거쳐가면서 또 서서히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도 되게 좋고, 좀 하나의 큰 세계관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이 좀 큰 것 같아. 약사는 그런 진입 장벽도 낮은데 몰입력이 되게 높아가지고. 근데 최근 하는 조금 전투씬은 좀 아쉽더라. 솔직히 물론 약사 작품 자체가 막 고증을 따지는 그런 작품은 아니긴 한데, 막 전투하는데 막 투구도 안 쓰고 이러는 거 보면 좀 짜증이긴 한데 과연 마오마오가 진시의 정체를 알았잖아. 이제 진짜 높으신 분이 돼버렸잖아. 솔직히 마오마오 좀 혼쭐 나긴 해야 돼, 진짜로. 마오마오 너무 자기 백 믿고 그 나대는 그거 좀 성깔 좀 고쳐야 돼. 약사는 진짜 별일 없으면은 저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OTT로도 순위가 계속 높고 계속 1, 2에서 노니까 약사는 안 나오기 좀 힘들지 않지 않을까? 분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지? 라자로 일단 지금은 B야. 이게 왜 그러냐면 단편으로 보면 띵작이야 이게. 이게 진짜 단편으로 보면 와, 이것만한 애니가 없어. 퀄리티도 미쳤고, 맨몸 액션은 그 진짜 맨몸 액션 전성기 때 한 10년 전 15년 전 이때 나왔어도 이게 레전드 애니야. 근데 솔직히 지금 와서는 지쿠학스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라자로 같은 애니가 요즘 트렌드에 안 맥혀요. 두 번째가 화수가 너무 적다. 물론 와타나베가 솔직히 말해서 네임밸류에 비해서 막 좋은 폼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긴 했는데, 요 근래 윈브레 말고 멘션 없어. 근데 윈브레는 일단 좀 씹덕 감성이잖아. 윈브레는 맨몸 액션이어도 그 여성향층을 공략한 씹덕 애니, 씹덕만 하잖아.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치만 라자로는 다르다고. 조금 세련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액션씬이기 때문에 뭔가 아쉽죠. 그러니까 모노 문제가 뭐냐면 작가가 너무 유르캠에 매몰돼 있어요. 자기 잘하는 것만 하려고요. 모노만의 색깔이 없어. 결국 모노가 내세웠던 게 액션캠 촬영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유르캠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잘 꾸미긴 했어. 일상물에서 그게 중요한 것도 맞아. 유르캠이라는 그 거대한 IP가 모노를 좀 잡아먹은 게 아닌가. 그래서 모밥대전 할 때 밥이 조금 더 우세인 이유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면에서는 모노가 더 좋을 수 있지만 결국 밥이 뭔가를 더 많이 하려고 해. 그냥 자기들만의 특색을 남기려고 하고 뭔가 캐릭터들 다 어느 정도 밸런스 맞게 챙겨주려는 것도 보이고, PA가 조금 매너리즘을 가지던 요소들을 좀 벗기려는 것도 좀 보이고, 모노에서 기대했던 것들이 뭔가 밥피스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밥피스 정도의 일상물이면은 저는 어느 분기에 놔둬도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룡은 원작이랑 애니 끝내는 시기를 약간 맞추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긴 했어. 구룡에서 뭔가 바랬던 SF적 요소, 미스테리적 요소, 이런 것들이 내가 기대했던 건 아니어서 조금 흥미도가 떨어진 건 있는데, 그래도 계속 챙겨보게 하는 그런 애니는 맞는 것 같아. 남주가 너무 좀 답답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거는 있더라고. 나는 좀 여주에 좀 몰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영애더라. 일단은 좀 어려웠어, 애니가. 사실 뭐 애니화 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보컬 없는 밴드로 살리기란 정말 쉽지 않다. 이게 또 재즈 이런 게 또 아니기 때문에, 5화가 잘 나왔던 이유는 어찌됐든 오케스트라였기 때문에 밴드의 느낌은 아니었잖아. 사실 이게 그 보물섬이 이제 후반 또 하이라이트에서 그 정도인가 소리가 나오더라고. 저 역시도 보컬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이리저리 다양한 연출로 계속 흥미도를 유발을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 애니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작사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것 같긴 해. 어려워, 살리기가. 참 살리기 어려운 작품이야. 지구 X 저는 솔직히 A예요. S까지 뭐 쳐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우주세기를 안 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 좀 유의를 해주시고, 지쿠학스가 재미는 있어요. 재미가 없다고 하면 솔직히 구라고. 왜냐하면은 전개가 그냥 또라이 수준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가 있었더라고. 감독 인터뷰 중에 올드비와 뉴비를 둘 다 잡는 그런 작품을 목표로 만들었다. 근데 안노가 완성본을 다 보고 나서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이거 재밌다. 올드비는 확실히 잡겠다. 근데 뉴비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안노가 제대로 봤어요. 안노가 지 작품이랑은 다르게 남의 작품은 제대로 봤습니다. 중후반에 너무 우주세계의 색깔이 너무 강해져 버렸어요. 심지어 여기에 에반게리온식 연출까지 섞여가면서 그냥 먹기에는 좀 어려운 작품이 음식이 돼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에반게리온 색채가 강하다 보니까 조금 봐진 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게 또 우주색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에반게리온이 섞여 있으니까 또 별로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전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전개가 그냥 너무 빨라요. 한 화마다 그냥 미친듯이 전개를 때려 박아버리니까 이 사이사이에 있는 디테일들을 캐치를 하려면은 내가 우주세기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 달라. 너무 압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보여. 그 감독이 얘기했던 인터뷰가 무슨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알겠어. 어찌되었든 지쿠악스 디자인 자체가, 캐릭터 디자인 자체가 뉴비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한 거일 거 아니야. 진짜 뉴비들을 안 잡을 생각이었으면은 디자인 자체를 아예 건담 스타일로 쫙 했겠지. 하지만 그렇게 안 했잖아. 왜냐하면 수성의 마녀로 전에 성공을 해가지고 뉴비들을 완전 꽉 잡았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뉴비들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디자인도 좀 힙하게 MG하게 했는데, 근데 뉴비들은 1차적으로 이 작품에서 몰입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는 마추란 말이야. 근데 마추가 지금 미친년이란 말이야. 도대체 이 애니 뭔가 이런 의문이 계속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근데 지쿠아스가 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전개가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진짜 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쿨 안에 어떻게 끝은 내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런 생각도 들긴 해. 이게 라자로랑은 다르게. 왜냐하면 라자로는 화수가 짧은데 너무 느긋하게 하니까 이거 씨발 할 수 있냐 싶은 느낌인데, 지쿠아스는 일단 전개는 존나 빠르니까 어떻게든 끝은 내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 지쿠아스도 진짜 결말에 따라서 평가가 천지 차이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진짜 캐디라니까. 진짜 캐디가 큰 거 했어 지쿠아스는. 닌코로 A입니다. 독보적이에요. 개그가 마치 개그 콘서트 새로운 코너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유행어를 밀는 개그도 아니고 뭔가 몸 개그를 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존나 재밌어. 뭔가 새로운 신개그를 보는 느낌이야. 닌코로는 그걸 알고 있어요. 사람을 웃기려면 뇌절을 끝까지 해야 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중간하게 뇌절을 하잖아, 개그물에서. 그러면은 둘 중 하나가 돼요. 호불호가 존나게 갈리던가, 나머지 하나는 그냥 재미가 없던가. 둘 중 하나가 돼버리는데 그걸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 애니다. 이런 개그가 웃기냐, 뭐 이런 분들을 애초에 잡을 생각이 없는 거야. 링코로는 그런 분들까지 잡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생각도 없고, 나는 이렇게 해서 웃길 테니까 웃긴 사람만 오세요, 이거를 전면적으로 노린 거야. 야, 근데 위치워치 여기 없냐? 잠깐만, 여기 위치워치가 없네. 위치워치는 제가 나중에 편집으로 넣겠습니다. 아주 괜찮게 본 개그물이다. 요즘 개그물 중에서 샤프트랑 너무 시너지가 잘 맞았어. 위치워치는 어디냐? 위치워치 A입니다. 제가 후반을 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구나. 위치워치의 장점은 개그를 좀 뭐랄까 다양하게 하려고 한다? 약간 봉숭아학당 느낌? 봉숭아학당 느낌. 그치. 판은 벌어놓고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서 개그를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하는, 최신화해서 약간 좀 진지해지려고 하는 또 그런 포인트들도 넣었고, 일단 위치워치의 가장 큰 힘은 그냥 히로인이 좀 사랑스럽다는 거야. 히로인이 정말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뭘 하든 일단 재밌어. 초반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패러디 개그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별로였는데, 후반 가니까 또 줄어들더라고요. 뭐 이 정도. 그냥 조금 아쉬운 거는 위치워치는 로맨스가 너무 없긴 해. 진짜 그 나무위키 장르에 로맨스가 없는 이유가 있어. 위치워치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분기 추천작으로 투비 히어로 A. 크게 봐야 하는 애니야. 편마다 주인공이 다 다른 군상극이야. 나는 투비 히어로가 좀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설정이, 이게 말이 이게 히어로물이고 판타지지, 사실상 지금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그런 거를 그냥 판타지식으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요즘 사람들, 요즘 인플루언서들, 연예인들 조금이라도 나락갈 만한 포인트가 있으면은 넘어뜨려 버리잖아. 아예 제기도 못하겠군. 이게 말이 히어로물이지, 진짜 1화부터 인플루언서가 미쳐가지고 자살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 그러니까 너무 지금 트렌드하고 인터넷 트렌드하고 너무 이게 맞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애니 3D 계속 안 쓰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야. 3D 너무 좋았어가지고. 중국 애니라는 그것 때문에 좀 선입견이 큰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 고유 언어, 고유 설정,
이런 것들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몰입하기 어렵다. 그런 것들도 솔직히 투비 히어로에서 거의 없어요. 투비 히어로에서 고유 설정이라고 할 만한 거는 진짜 그 실내치밖에 없어. 실내치라는 설정 하나로 지금 모든 스토리를 다 짜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딱히 설정면으로도 어려운 게 없고 좀 추상적일 뿐이지 어려운 건 전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투비 히어로 너무 그냥 제작사 포트폴리오 보는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 일본 애니에서 이런 퀄리티 냈으면 그 얘기 똑같이 했을 것 같을까?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지. 투비 히어로랑 똑같은 퀄리티로 일본 제작사에서 만들었어. 그러면은 그거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진짜 기대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비 히어로. 아니요, 배틀로얄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히어로물이야. 그냥 히로아카 같은 히어로물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구독자 100만 명이에요. 제가 구독자 100만 명인데 100만 명이 단지널이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지는 거야. 근데 그 100만 구독자가 갑자기 1000명이 됐다. 그러면 힘을 잃는 거야. 그런 메커니즘이야. 순위 설정은 있어. 근데 그 순위가 계속 바뀌어. 에피소드 진행하다 보면 순위가 계속 바뀌어. 실내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마지막으로 시운지는 감사해야 돼요, 제작사한테. 제작사도 구렸으면 뒤였어. 아니 렌탈 여친 최근에 보니까 또 개씹 지랄해놨대. 딱 보인다니까. 그 작가의 그게 보여. 작가의 메커니즘이. 일단 시운지 서비스 씬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시운지는 뭐 크게 할 말이 없나요? 애초에 잘 만들 수가 없는 작품이야. 맞아요. 내가 하렘을 좋아하는데 서비스 씬 많은 거 좋아한다. 그러면 보시면 됩니다. 2분기는 딱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4강을 뽑자면은 지금 있는 말달 약사, 링코로 직구학스고요. A까지는 추천해주면 합니다. 여기 지금 위치워치 있어요. 말바스 이거 뭐 언급하는 사람들 한두 명씩 있긴 하던데, 아 글쎄 이거 초반이 너무 별로였어가지고 굳이 이걸 먹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는 지쿠아스를 왜 끝까지 봤냐면, 이거 나름 제작진 측에서는 올드 팬하고 뉴비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애니를 목표로 했다라고 얘기했거든. 아니 뉴비가 볼 수가 없잖아. 물론 볼 수 있죠. 볼 수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씹덕들만 아는 이야기를 진짜 씹덕스럽게 만든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일단 건담이라는 좀 이런 장기 시리즈들은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어. 진짜로 동인지 같이.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지쿠아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삼국지로 예를 들자면 관우가 형주 잃고 죽잖아? 근데 사실 형주를 잃지 않았으면, 이런 류의 if가 아니라 관우도 모르는 관우의 아들이 미래 트랭크스 마냥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형주를 지키는 내용. 약간 이런 느낌이야. if인데 뭔가 한 발짝 더 나간 if라는 느낌이랄까? 일단은 지쿠악스만의 매력이 없어요. 지쿠악스에서 나오는 캐릭터만의 뭔가는 있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퍼스트 건담하고 연결돼 있고, 에반게리온 색깔도 너무 강해. 어떻게 보면 몰라,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뭐 여러 장르들을 먹지만 사실 메카물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먹어보진 않았잖아요. 왜 그런가 싶냐면, 내가 메카 자체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메카물은 뭔가 이 장르가 다 연결돼 있어. 다 섞여 있어요. 다 하나의 칼라로 연결돼 있는 느낌이야.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은데도 내가 먹는 작품에서 계속 다른 작품 오마주들이 튀어나와 버리면은,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메카 자체가 일본에서 뭐 슈로데 같은 것들도 있잖아. 크로스오버가 워낙 성행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애초에 메카물 만드는 사람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한정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이게 내적 친밀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하는데, 그러니까 지쿠아스가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퍼건 본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이거야. 퍼건만 본다고 또 되는 게 아니야. 너무 여러 가지의 작품들을 봐야 돼. 건담이라는 시리즈를 그냥 이미 다 먹어가지고, 이미 빠득빠득 이제 빨래에 거품도 안 넣을 정도로 다 먹어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맥힐 수 있는 처방제. 건담이 지금 애니가 평들이 다 안 좋잖아. 전에 수성의 마녀도 그렇고, 그 전에 철혈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뭔가 새롭게 뽑기 힘드니까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새롭게 요리한 건데, 제가 이제 퍼스트 건담을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토미노 구분이 건담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 전쟁에 대한 참혹함, 그러니까 반전이야.
건담도 반전 애니거든. 그거를 근미래 설정인 건담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서 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쿠악스는 놀거리만 제공한 거 아닌가? 기존 그 세계관의 정체성은 어느 정도 지켜줬어야 했던 거 아니냐 이거지.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꼰대일 수 있어. 내가 뭐 너는 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걸 솔직히 말해서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우주세계를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맛보기들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은 포검도 괜찮겠다, 포검도 한번 봐볼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쿠악스는 이거를 보려고 포검 본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거 완전 별개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순수하게 건담이라는 IP, 건담에 나오는 캐릭터들, 그런 것들을 좀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지쿠악스는 더 재밌게 느껴질 것 같고요. 지쿠악스는 평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저 같은 문외한이 평하기에는 너무 그 목적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뚜렷한 애니고. 뭐 얘기했더라? 영예도락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그 힘을 주려고 했어. 그러니까 너무 과몰입에만 몰입을 해가지고 뭔가 미쳐야 한다, 여기에 너무 몰두를 했는데, 차라리 영예도락은 좀 담백하게 갔어야 했어. 그냥 음악에 몰두를 했어야 했는데, 왜냐하면은 보컬이 없잖아. 어차피 우리가 들을 거는 악기밖에 없는데, 차라리 그냥 노래에 집중을 해가지고 노래를 좀 온전하게 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감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보컬이 없으니까 이거를 메꾸려고 연출을 존나 그냥 뭐 하나 할 때마다 일단 독백이 존나 많아. 여기서 일단 흐름이 끊겨요. 독백이 너무 많으니까 음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 메달리스트는 무대 할 때도 막 독백을 그렇게 많이 안 넣었잖아. 그냥 장면만 계속 넘어가고 음악은 계속 끊기지 않고 다 들려줬는데, 그런 걸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도 같이 미쳐야 하는데 지그들끼리 막 미치니까 그 정도인가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지.